혁명의 시대를 연 건 테슬라가 아니다. 그건 암만 해도 이제 테슬라 주가에는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요인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유념해서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터리 영역도 기술 추격, 중국의 추격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좀 갖고 계십니다. 정신 차리세요, 진짜. 택도 없이 기술력이 부족한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저희 이제 내부 좀 시크릿한 얘기긴 한데 네. 좀 말씀드리면 여기 내용 중에 제가 좀 제일 좀 인상 깊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인류에게 전기차가 먼저였다. 예. 이 말씀 한번 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가 사실은 먼저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전기차가 훨씬 구조가 단순해요. 예. 내연기관차에 예.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책에 1830년인가? 네. 뭐 그렇게 돼 있던 걸 예. 기억하는데 그게 이제 내연기관차보다 이제 30년 먼저 이제 실제로 출시된 거고요. 네. 1900년대 좀 보면은 이제 뉴욕에서 한 2000대 정도의 이제 전기차가 다녔다고 하고 네. 미국 전역에 한 3만 대까지 이제 네. 전기차가 그때 실제로 운행됐다고 하거든요. 먼저 네. 이제 전기차가 대중화됐었고, 네. 근데 이제 19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 포드의 네. 헨리 포드가 예. 모델 T를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해 갖고 네. 모델 T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 1908년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내연기관차가 차값이 5분의 1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가 훨씬 저렴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내연기관차가 대세가 된 거고, 이제 전기차는 그 이후에는 좀 이제 좀 사라지게 된 이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네. 가장 좀 문제가 됐었던 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납축전지를 썼었는데 납축전지는 하루 종일 충전을 해서 네. 일회 충전해서 주행거리가 한 80km밖에 안 났다고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연기관하고 이제 경쟁에서 밀려서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졌던 거고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전기차가 보급이 안 됐던 거는 전기차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네.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다. 결국 이제 배터리 기술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전기차 시대가 다시 도래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또 테슬라가 전기차 시대를 열었는데 네. 왜 테슬라의 공을 무시하냐, 막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테슬라의 공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예. 테슬라가 이제 30만 대까지 그 생산 규모를 빠르게 이제 증대를 시켰고, 그 기간 동안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4조 가까운 손실을 봤었어요. 근데 네. 4조를 손실을 보면서 계속 전기차 드라이브를 거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 회사가 이제 몇 번을 사실은 이제 망할 뻔했던 회사인데, 네. 그 일론 머스크 이하 이제 테슬라 직원들의 이제 뚝심과 노력으로 이제 그 난간을 돌파를 한 거니까, 예. 테슬라가 전기차 시대를 여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큰 역할을 했다는 거를 저를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지분이 네. 테슬라 지분은 49고 네. 나머지 51은 이제 배터리 쪽 회사들, 특히 이제 그 중에 뭐 파나소닉도 있을 거고, 한국의 이제 LG 화학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엔 같은 그런 회사들도 51%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말씀이셨군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1834년 예, 예, 최초의 전기차 예. 이 모델이고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다음 장으로 가면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가요. 혁명의 시대를 연 건 테슬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배터리 기업들의 지분이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정말 이 테슬라가 사실은 그런 혁명의 시대를 연 건 아니다. 물론 지분이 있지만 배터리 기업들의 지분도 상당히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예, 정당한 지분을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예. 특히 지난번에 저희 채널 출연해 예. 주셔서 예, 예. 테슬라 뭐 별로 잘 안 팔린다. 예. 뭐 주가가 뭐 떨어진 뭐 그런 것들도 사실 잘 안 팔려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예. 몇몇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주셨어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10월, 11월, 12월 동안 이제 300불 근처에서 100불까지 떨어질 때, 네. 그 떨어진 이유가 사실은 단순하게 테슬라 차가 잘 안 팔려서 네. 그렇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네. 그때 떨어질 동안에 한국의 이제 증권사들은 이제 테슬라를 엄청나게 또 그 세일즈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마케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차마 못 하고 있었던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한 거고, 지금도 사실은 좀 상황은 좀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인가 아마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1사분 실적 발표를. 이제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작년 4, 4분기에 차가 엄청나게 안 팔려서 네. 올해 들어와서 테슬라가 단행한 조치가 가격을 인하한 거예요. 네, 네. 가격을 인하했으니까 뭐 싸게 파니까 팔렸겠죠. 그래서 네. 이제 1, 4분기 들어갔고 판매량이 많이 회복이 된 상태인데 네. 문제는 그렇게 싸게 해서 팔아서 이익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질문일 거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이 1,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나올 거니까 만약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이익이 작년 4, 4분기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테슬라가 가장 자랑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들하고는 다르게 압도적인 영업이익률 갖고 네. 있다. 뭐 이런 부분인데 그 영업이익률의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이 많이 좀 축소가 돼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4, 4분기 기준으로 테슬라 영업이익률이 한 17% 정도가 됩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많이 줄어갖고 뭐 한 12%나 13%뭐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걸로 만약에 발표된다고 하면 네. 그건 암만 해도 이제 테슬라 주가에는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요인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유념해서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테슬라가 그러니까 미래를 선도하는 그 어떤 기술적 패러다임 변화를 이끈 것도 사실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미래 지형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자동차 기업 소위 말한 제조업이 이 서비스 기업으로 또 탈바꿈하려는 노력들도 좀 굉장히 눈에 부시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모습은 맞는데 좀 뭐 테슬라 입장에서 안타까울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모델의 개수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기차 모델 개수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21년 기준으로 중국에 판매되고 있었던 그 전기차 모델의 개수가 300개입니다. 예. 그리고 21년 기준으로 제일 눈에 띄게 기억에 남는 게 노르웨이가 신차 판매액에서 전기차가 판매된 비중이 92%.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대한 흐름이 나타나요. 모델의 개수도 많아지고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에서 전기차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22년 기준으로 18.2%니까 23년 기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 한 22, 3%될 예. 거로 보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차로의 패러다임은 확실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지금에 생각했던 것만큼 초기 전기차 시장만큼 점유율을 유지할까 이것은 또 의문이 될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좀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의견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점유율이 어느 정도 하락하는 거는 다들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 네. 점유율 하락의 속도가 얼만큼 이제 슬로우하게 천천히 나타날 건가.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점유율을 어느 선까지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가격 인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뭐 그런 형태의 가격 인하가 계속 일어났을 때 지금과 같은 고마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두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핵심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도 테슬라의 주가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되려면 그냥 단순하게 이제 자동차 회사들, 전기차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가장 잘한다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고 다른 모든 전기차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을 압도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압도할 수 있느냐, 그런 압도하는 부분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계속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처음에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그 인터넷 이제 1999년 뭐 2000년 이 무렵에 인터넷이 처음에 막 보급돼 가지고 이제 그 포탈 네. 여기가 이제 그 포탈 서비스가 제일 좀 메인의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최초의 인터넷 포탈로 가장 먼저 자리 잡았던 회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구글이 아닙니다. 그때는 야후였습니다. 야후. 예. 야후가 처음에 시장을 개척한 거고 맞아요. 실제로 그 개척한 시장을 빼앗아서 거기서 과실을 따먹은 거는 사실은 구글입니다. 구글이죠.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보더라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카카오로 이름을 바꾼 다음이 먼저 포탈이라는 맞아요. 시장을 개척했고요. 네. 네이버가 그 시장을 이제 뒤집어가지고 뒤집었죠. 간 거거든요. 이제 네. 다음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카카오가 인수해서 이제 사업 구조를 바꾸지 않았으면 그 회사의 주가가 지금처럼 다시 올라오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시장을 개척해서 열었다고 해서 네. 그 회사가 계속해서 그 선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보장은 사실 없는 거예요. 어렵죠. 또. 어려운 겁니다. 네. 도전이 있는 거니까. 네.
그 도전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 네. 하는 부분을 항상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테슬라의 경우에는 그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부분을 얼마나 잘 헤쳐나가는가 하는 부분도 같이 좀 염두에 두고 네. 이제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 또 주셨네요. 예. 제가 정확히 7일 전에 우리 킨텍스에서 열리는 예, 예. 모토쇼에 다녀왔습니다. 아, 예. 진짜 정말 온통 전기차밖에 없고요. 예. 근데 그 전기차의 보급에 1등 공신 역할을 할 자동차 기업들을 꼽아보면 저는 오히려 저렴한 자동차, 보급형 전기차. 그랬을 때 말 그대로 점유율이 온전히 개솔린 경유차에서 전기차로 바뀌게 하려면 저렴한 전기차가 많이 보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또 시장 점유율을 많이 뭐 지금의 어떤 입지를 계속 유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는 그 모토쇼에 갔다가 예, 예, 그런 예. 걸 느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테슬라를 되게 이제 좀 옹호하고 테슬라 주가에 올인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의 아이폰이 될 거다. 아,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건 무식한 얘기예요. 자동차 산업의 이제 그 뭐랄까 특성을 제대로 사실 잘 이해 못 하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일한 아이폰을 들고 다녀도 아무 이상하지가 않을 거예요. 네, 예. 네. 아이폰이 채널을 통일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자동차는 달라요. 그렇군요. 예, 자동차는 일단 자신의 개성의 표현이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 따라서 이제 선호하는 모델이 아예 달라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2인 가족이 타는 차하고 4인 가족이 타는 차가 다를 거고, 그 다음에 뭐 7인, 8인 대가족이 타는 차가 다를 그렇네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에서 이제 뭐 이 출퇴근할 때 주로 쓰는 사람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농촌 이런 데는 항상 이제 뭐 짐을 싣고 다녀야 되니까 이제 네. 그런 픽업 트럭을 주로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또 선호하는 차가 다를 거고, 네. 그래서 자동차는 과거의 경우에도 이제 베스트 셀링 모델이 대략 한 뭐 100만 대, 130만 대 이걸 넘어가는 케이스가 없었어요. 네. 그거는 테슬라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지금 테슬라 얘기가 이제 2030년에 2천만 대를 팔겠다. 네. 10개 차종으로. 그러면서 네. 이제 각 차종별로 200만 대씩 팔겠다는 건데 그거는 네. 자동차 역사에서 지금까지 절대 없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전기차 시대로 가더라도 그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테슬라가 전기차 아이폰이 될 거다는 거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얘기였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저도 떠오른 게 예. 그냥 우리 스마트폰 하면 예. 떠오르는 제조사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자동차 기업 하면 제조사 떠오르는 제조사가 엄청 많잖아요. 예, 예. 벌써 여기서부터 판가름이 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뭐 어쨌든 제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테슬라를 전망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오로지 테슬라가 미래의 아이폰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 자체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건 안 맞을 수도 망상입니다. 있다. 그죠? 그거는 네. 근본적으로 망상이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거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제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그렇죠.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네. 자동차 산업이라는 산업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얘기예요.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좀 자연스럽게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중국의 추격이에요. 예. 물론 배터리가 아니고도 예. 다른 여러 산업을 거쳐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특히 이제 우리 바이오 인식 기술, 인증 기술 뭐 이런 영역에서는 생체 인식 기술이라든가 이런 영역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뭐 빅데이터 기술이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정말 여러 면에서 정말 미국과 견줄 만큼 기술 추격을 많이 이뤄낸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배터리 영역도 기술 추격, 중국의 추격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좀 갖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 부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예.
좀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CATL이 이제 설립 연도가 2011년입니다. 네. 배터리 산업은 다른 무엇보다도 경험이 가장 중요해요. 네. 그 에코풀 이동체장님이 예전에 이제 배터리 산업은 경험 산업이다라는 이제 말씀에서 그 마찬가지로 올해 한 우물을 판 놈을 도대체가 이길 수가 없는 산업이에요. 네. 이제 출발 자체가 늦었고, 네. 실제로 그 CATL 기술 자체가 그 옛날에 이제 삼성 그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제 근무하던 한국 기술자들이 넘어가서 맞아요. 거기서 이제 확립된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 일종의 좀 훔친 기술이고, 네. 훔친 기술로 어떻게 이제 원조를 넘어서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저희 이제 내부 좀 시크릿한 얘기긴 한데, 네.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 금양이 이제 CATL하고, 그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이 고객사 쪽으로부터 해서 금양한테도 주고, CATL한테 주고, 과제를 공동으로 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공동 과제를 그 금양도 수행을 하고, CATL도 수행해서, 우리한테 이제 오파를 준 그 외국계 회사한테 우리가 이제 납품을 했는데, 네. 최종적으로 CATL은 이 검사 결과 불량품이어서 탈락했고, 네. 저희 금양이 들어갔거든요. 네. 저희가 통과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CATL은 저희 금양의 기술력만큼도 안 되는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 앞에 이제 뭐 우리 저 배터리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뭐 LG 엔솔이라든지 네. 뭐 SK 응원이라든지 뭐 삼성 SDI에 비해서는 네. 택도 없이 기술력이 부족한 거죠. 네. 드디어 택도 없다는 표현 나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내내망상 굴려갖고 CATL 기술력이 우수하고 한국보다 낫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우리는 실제로 저희 금양은 아까 CATL하고 기술 경쟁을 해본 회사예요. 네.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이긴 회사거든요. 네. 네. 그런 회사의 IR 담당자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니들이 그런 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무슨 근거로 CATL이 한국 배터리보다 기술력이 낫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무 근거도 되지도 못하면서. 네. 그러니까 내한테 쌍욕 먹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세요, 진짜. 쌍욕 안 먹기 위해서 저도 바짝 엎드려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워낙 핫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도 되묻고 합니다만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계시다. 이 정도만 제가 일단은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계십니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그 현업에서 이제 배터리 현업에서 이제 여의도를 향해 갖고 계속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일관되게. 네. 그 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듣고 와서 전달하면 되는데, 네. 그거를 중간에서 곡해를 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편집해갖고 중국이 더 낫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는 네. 사실은 뒤에 보면 사실과 편견이 그 뒤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자기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그 대표적으로 이제 미래에셋에서 팔고 있는 차이나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 ETF요? 네. 사조판 거. 네네. 그걸 팔아야 되니까 팔려고 하면 중국 전기차가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전기차나 배터리 영역에서 다 가치가 올랐는데 그 ETF만 안 올랐을까 봐. 그렇죠. 걱정되네, 괜히. 그게 지금 작년 한 8월 달에 18,000원이었는데 예. 지금 얼마냐면 11,200원입니다. 아, 그래요? 그거 사조 물려갖고 예. 지금 거기에서 손실 본 사람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렇군요. 예. 정말 이거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네요. 예. 예. 그게 더 문제가 뭐냐면, 네. 그렇게 됐으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제 지금이라도 저희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네. 늦었지만 이거는 다 정리하시고, 타이거 2차전지 테마라는 또 ETF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국에 2차전지 투자하는 건데, 그거는 지난 1년 동안에 거의 한 50%, 60% 수익이 났거든요. 네. 이거 잘 가는 거 이걸로 갈아타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타이거, 차이나 2차 전지 솔렉티브 ETF의 2배짜리를 네. 지금 새로 출시하려고 합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 네. 네. 예. 많이 떨어졌으니까 2배로 물 타갖고 한번 만회해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를 금감원이나 금감원 소관인가 내가 지금 어디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인가해주는 애들도 지금 제정신인가 싶고, 그죠? 원래 2배 이런 거, 2배짜리 ETF는 위험하니까 잘 인가 안 해주고 하는 거가 맞고, 그게 드디어, 특별히 또 이제 중국
그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는 ETF인데 네. 그거를 2배짜리를 떡하니 인가해 주는 것도 그렇고 아니 애들이 뭐 금감원 애들이 뭐 미래에셋하고 뭐 돈을 먹었나 뭐 서로 친밀한 관계가 있나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 예.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는 진짜. 하루빨리 우리 금융 섹터에서 예. 벌어지고 있는 금감원 그 네. 이제 쪽 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이게 이제 뭐 단순하게 주식 투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주식 뒤에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한국 2차 전지 산업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게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우리 금감원은 도대체 뭐 하는 조직입니까? 아니 공무원들이 애국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는 당연히 인가를 안 해줘야죠. 옛날에 그 뭐 차이나 2차 전지 ETF부터 시작해서 그거부터 애초에 금감원에서 인가를 해줬으면 안 되고 네. 2배짜리가 인가된다는 건 진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물론. 자, 날카로운 질문 시간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의 2차 전지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앞서가 있는 거는 모두가 동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차세대 2차 전지 개발은 또 다른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중국이 아니고도 중국 혹은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의 이런 배터리 기업이 어떻게든 떵하니 차세대 2차 전지를 개발을 먼저 성공해서 그냥 시장을 압도하는 또 다른 경쟁력을 보일 수도 있다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배터리 기업이 지금 차세대 2차 전지 개발에 정말 몰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